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와 있는 배수 설비 관련해서 첨부된 교환 중에 지금 페이지 15페이지부터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 15페이지 가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배수 관련 트랩과 관련해서 보면 4번에 트랩 내 봉수 파괴 원인과 이제 대책이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박스부터 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해서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이 트랩의 봉수, 이제 트랩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봉수인데 이 봉수의 파괴 원인 총에서 6가지 일단 먼저 6가지 이제 봉수 파괴 원인 그래 보시면 자기 사이펀 작용, 유인 사이펀 작용, 그다음 분출 작용, 또 이거를 역 사이펀 작용이다 이제 3가지를 정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세관 작용, 증발 작용, 관성 작용의 총에서 6가지 이제 봉수 파괴 원인. 그래서 여기는 일단 봉수 파괴 일단 원인은 몇 가지, 그 원인을 찾는 건 6가지 하고 플러스 일단은 먼저 이 원인에 따른 대책 정도만 일단 먼저 한번 간단히 지금 박스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원인 그 파괴되는 현상을 잠깐 보류하고요. 이제 그 6가지 봉수 파괴 원인에 따른 대책을 보시면 사이펀 작용 관련 자기 사이펀, 유인 사이펀, 분출 또는 역 사이펀 이 3가지 관련과 뭘 설치하자? 통기관을 설치하고요. 그다음 모세관 작용은 이제 보시면 거름망을 설치하거나 찌꺼기를 제거한다. 4번째. 그다음 증발 작용은 뭘 씁니까? 기름. 그리고 마지막 관성 작용 뭘 설치하자? 격좌세 철물을 설치한다. 그랬을 때는 원인하고 대책 쭉 나와 있는 부분 하나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보면 그 중에 이제 이 자기 사이펀 작용을 쉽게 이제 보면 이렇게 개념입니다. 6가지 봉수파 자기 사이펀은 세면기에 물을 가득 채워 사용을 한다면 가득 찬 물을 사용하고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면기 물이 흘러가면서 처음에 흘러갔던 물은 속도가 느리지만 빨리 내려가면서 마지막 흘러내려가는 그 물이 트랩 내 봉수까지 데리고 빠져나가는 현상을 그걸 뭐라? 자기 사이펀 작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트랩에 뭘 연계하자? 통기관을 설치해서 배관 내 압력을 좀 일정하게 해주는 통기관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자기 사이펀 관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유인 사이펀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문 박스 내용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기는 유인 사이펀은 좀 하나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유인 사이펀. 일단 그 봉수 파괴 원인에 관한 것 중에 2가지 유인 사이펀 하는 걸 확인해 보시면 일단 세면기가 있다. 세면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세면기가 있다면 여기 봉수가 담겨 있어요. 이 트랩 내 봉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봉수가 들어있다고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배수 수직관이 있고 이렇게 쭉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배수가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배수가 흘러서 이 수직관을 통해 내려가면서 이 흘러가는 요 배수가 내려가면서 이 수직관하고 연결된 수평지관을 통과해서 뒤쪽을 내려갔을 때 여기 이제 뒤쪽 부분에 진공 상태가 형성돼. 여기서 진공이라는 것은 여기는 부합이 마이너스 압 상태가 형성된다는 거죠. 뭔가는 이 진공 상태, 즉 마이너스 압 상태를 메꾸려고 딸려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 이 수평 지관에 들어있는 뭐가 공기가 딸려 나와서 여기 메꾸려고 딸려 가는데 그런데 공기가 딸려 나오면서 뭐까지 같이 공기가 끌어내리는 거죠. 이제 봉수까지 끌어내려서 같이 이 수직관을 통해 내려가면서 없어지는 걸 유인 사이펀이라고 그랬습니다. 개념은. 그럼 여기는 대책, 사이펀 작용 대책은 뭘 설치한다? 통기관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그냥 통기관을 여기 설치하면 통기관을 설치해서 통기관은 공기가 나가기도 하지만 공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여기 통기관은 여기는 이 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이 공기가 공급됐다면 이 들어오는 공기압에서 뭘 끊어주는 거죠? 이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 수평지관에 있는 공기가 트랩의 봉수 내려가려고 하는 그 압을 이 들어오는 공기압에서 그걸 끊어주는 거죠. 끊어주면 뭐만 나가는 겁니까? 공기만 나가고 봉수는 보호가 되면서 트랩의 봉수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인 유인 사이펀 대책은 통기관을 설치하자는 거예요. 유인 사이펀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출 작용 또는 이걸 역 사이펀이다 이제서 나와 있는데 자, 지문 한번 읽어보시죠. 일단 그러면 역 사이펀, 분출 작용을 하지만 그거를 역 사이펀이 그거를 역 사이펀 작용이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 자기 사이펀, 유인 사이펀, 역 사이펀에서
사이펀 작용 관련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보면 세 번째가 되죠. 역사이펀 작용을 달리 분출 작용이라도 하는데 여기 역사이펀 작용을 가시면 이런 형태로 봉수가 파괴되는데 일단 역사이펀 작용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거는 저층부죠. 저층부. 저층부에서 발생되는 봉수 파괴 현상을 역사이펀이다. 그러면 여기 이 설치된 위생기구 어디에 그 설치된 개소 공동체 건축물이든 여기는 저층부에 설치된 위생기구에서 파괴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셨을 때는 보시게 트랩이 있다. 근데 여기 위생기구 어치에 있다는 게 그 설치기에서 저층에 설치됐다. 그러면 결국 저층이란 건 이 수평 지관이 있을 거고요. 수직 주관이 있으면 이 수직 주관의 물이 어디를 통해서 배수가 이 수평 지관을 통해 빠져나가는 수평 주관을 그럼 결국 여기도 봉수가 담겨 있을 거고요. 봉수가 담겨 있다면 여기는 내려오는 배수가 내려와서 어디로 빠져나가야 돼요? 수평관을 수평 주관을 통해 빠져가야 되는데 여기 배수 중에 여기는 이 배수관 중에 공기가 있는데 배수가 내려오면서 이 수직관을 통해 내려온 배수가 이 수직관에 공기를 압축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압축도 여기 연결이 만약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압축된 공기하고 배수가 수직관을 통해서 수평관의 방향을 틀어 나가는데 속도는 좀 다소 느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가 보니 연결이 돼서 수직관하고 뭐가 연결돼? 수평지관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압축된 공기가 수평관을 가지 않고 압축된 어디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이쪽으로 수평지관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또 어디로? 가까이 위생기구가 있는 이 기구배수관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더라? 여기 트랩 쪽으로 들어가서 이 압축된 공기가 이 트랩과 같이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현상 그걸 분출 또는 이거를 역사이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뭘 설치하자? 통기관을 설치하는 거예요. 통기관에 여기도 보시면 결국 여기다 뭘 통기관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통기관을 설치했다고 봐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축된 공기가 방향을 틀어서 기구 배수관을 거쳐 위생기구 트랩 쪽으로 가는 그 공기를 어디로 빼버린 거예요? 이거를 통기관을 통해 밖으로 빼줘 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압축된 공기 어디에 닿기 전에 통기가 이 트랩 내에는 이 봉수에 닿기 전에 그 압축된 공기를 어디로 빼버리면 통기관을 통해 빼줘 버리면 봉수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가 없으니까 배수로 더 원활하게 빠져갈 수 있게 이게 역사이펀 작용. 마찬가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자기 사이펀, 유인 역사이펀에서 사이펀 작용 관련 세 가지는 다 뭐를 설치합니까? 통기관을 설치해서 봉수를 보호하자. 그래서 6가지 중에 보면 그 중에 특히 유인 사이펀하고 그리고 역사이펀에서 여기는 봉수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원인을 꼭 여기는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들에서 두 가지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 모세관 저건 트랩의 출구 쪽에 찌꺼기가 걸려 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은 보면 거름망을 설치하거나 찌꺼기를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관 작용 가장 대책인데 보시면 모세관 작용 이렇게 뭐죠? 모세관 작용은 간단히 볼까요? 모세관 작용 이렇게 볼 수 있죠. 모세관 작용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뭐가 걸려 있다. 대부분 다 보시면 이걸 보죠. 여기에 보면 찌꺼기가 걸려 있을 수 있다. 찌꺼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걸려 있다. 트랩이 여기 있고 트랩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다 보시면 모세관 현상하게 되면 주로 이 트랩의 출구 쪽에 이 찌꺼기 머리카락에 대부분 걸려 있다고 머리카락을 내시면 어떻게 돼요? 걸린 머리카락을 타고 뭐 하더라? 이 봉수가 타고 내려가면서 봉수가 파괴된 걸 이걸 모세관 작용이죠. 그럼 결국 이때는 이 트랩을 풀어서 뭐 하면 돼? 이 고용물을 즉 이 찌꺼기를 제거해 주면 되죠. 근데 지문에 지금 거름망 설치라고 돼 있어. 그러면 거름망은 뭐냐? 거름망을 설치합니다고 돼요. 그럼 이 거름망을 설치하기 쉽게 돼. 대책인데 보면 두 가지예요. 또는 해서 나와 있는 지금 찌꺼기 제거란 거 사후 대책. 그러면 거름망이란 건 사전 대책, 사전 대책이랑 이 찌꺼기, 머리카락 등이 어디로 이 트랩으로 들어가지 않게 사전에 이거를 제거해주면 차단하면 어떨까 그랬어요. 거름망은 여러분이 보시면 세면기는 지금 세면기가 최초로 세면기 들어왔을 때 그 입구를 어떻게 막았냐. 위에서 봤을 때는 보면 동그란 열십자 모양 이와 같은 형태 여기다가 검은 고무 마개를 갖고 막았다 열었다 물을 담고 사용하면서 썼었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내려가면 여기에 뭐가 걸리겠대? 여기가 찌꺼기 머리카락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었죠. 부분들은 요거는 지금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세면기 꼭지는 어떻게 되냐? 세면기 꼭지는 이런 폼업이나 꼭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꼭지를 누르면 이 꼭지를 이 세면기 입구를 막았던 이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물이 내려오고 들어가는데 결국은 요것도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거름망은 이런 초창기 때 이런 모양이었다면 현재는 이런 모양이다. 이런 모양은 결국 여기는 세면기 꼭 누르게 되면 이거 꼭지가 올라가면 세면기 물이 빠지면서 결국은 여기에 또 찌꺼기 머리카락들이 걸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거름망의 초창기는 그 처음 보급됐을 때 이런 걸로 뭐 어떤 고용물을 제거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세면기 입구 꼭지를 막은 이 폼업이라는 형태를 결국 여기도 뭐 사전에 찌꺼기를 걸러대는 거름망에 설치를 한다라 그래서 대책은 사전 사후 대책 여기에서 하나 확인하시고요. 증발작용은 오래 쓰지 않았을 때 물이 서서히 증발을 해서 없어진다. 대책은 기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막을 형성하죠. 그 개념에 관성작용은 이제 보시면 그 트랩 내에 바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트랩에 충격을 줬을 때 그 트랩 엔드에 있는 봉수가 한번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트랩에 만약 이 트랩에 뭐 강한 바람, 여기 트랩에 충격을 또 이 트랩에 충격을 주거나 여기에 강한 바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트랩에 있는 봉수가 출렁출렁 하다가 어디 한번 쑥 흘러내려가는데 이 유출구들을 흘러내는 그 흐름을 멈추지 않고서 흘러가면서 이게 보면 이렇게 가면서 트랩의 봉수가 파괴된 걸 이걸 관성작용. 그럼 결국 이 어떤 강한 바람이 들어가거나 충격을 줬을 때 트랩이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주는 지지 철물이 필요하더라. 그게 격좌세 철물이다라고 이제 6가지 원인에 따른 대책에서 일단 봉수 좀 정리합니다. 그래서 트랩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트랩은 설치 목적부터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봉수 파악의 원인 쪽에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위인 사이펀하고 역 사이펀은 이와 같이 봉수가 파괴된다는 것까지 하나 정리를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치고 통기 설비로 가보면 통기 설비. 통기 설비는 보시면 설치 목적의 4가지. 첫 번째 트랩의 봉수 파괴 방지부터 네 번째 배수관 내 청결 유지에 따른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설치 목적은 뭐 간단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혹시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 중에 다른 거 하나 끼워넣기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혹시나 통기관의 설치 목적인데 만약에 주 목적이라고 단서를 주게 되면 지문 중에 뭘 찾으시면 되죠? 1번에 트랩 봉수 파괴 방지. 물론 1번도 그 설치 목적이 다수의 내용이 포함되는 거는 맞습니다. 만약에 주가 되는 주 목적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몇 번을 트랩의 봉수 보호가 봉수 파괴 방지 즉 트랩의 봉수 보호가 주 목적이 되는 겁니다. 라고 질문을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게 이제 하나 정리를 하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 트랩 하게 되면 가장 출제 빈도가 있는 게 트랩의 그 역할, 주어지는 트랩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갖고 시험을 물어봅니다. 자, 통기관. 일단 통기관을 물어보는데 이제 시험에서 통기관을 물어보는 거죠. 물음표 통기관입니다. 물음표 통기관인데 여기는 플러스 역할입니다. 그래서 통기관 플러스 역할을 물어보는데 통기관이란 표현은 이거를 통기관 또는 이걸 통기 방식 지문은 주기 나름이니까 혹시 이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각계 통기관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아니면 각계 통기 방식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통기관이라고 지문을 주기도 하지만 또 이거를 달리 통기관 지문에 통기 방식이라고 주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 지문 보면 박스에 각계 통기관부터 해서 특수 통기관까지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지문은 일단 여기서 이제 보면 주어지는 통기관 어떤 역할을 주었을 때 여러분이 그 역할을 주어지는 역할에 따른 지문을 보고 여러분이 골라내실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문의 첫 번째입니다. 각계 통기관의 지문에 가보시면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장 이상적인 통기 방식이나 가장 이상적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각각 설치하다 보니까 돈은 즉 설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각계 통기관은 기구 물 넘침선 위로 얼마 이상 올립니까? 그 물 넘침선 위로 150mm 이상 입상하여 통기 수평지관에 접속을 하죠. 각계 통기관하고 광경은 32 이제 DN이라는 표현은 미리라는 점을 같이 펴주시면 되는 거니까 32 이상으로 접속되는 배수관 광경은 얼마 2분의 1 이상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각계 통계. 근데 각계 통계는 보시면 지문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1번입니다. 가장 이상적이다.
이상적이다. 그래서 각계 통계는 뭐 근래 좀 출제했던 박스에다가 여러 개 뭐 지문을 줬던 것 중에 뭐 가장 이상적이라는 지문을 주면 무슨 통계관 찾으면 돼요? 각계 통계관에서 포인트 하나 잡고요. 자, 그다음 회로 통계관 이거를 달리 뭐 환상 또는 루프라고 표현하는데, 자, 2개 이상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계관으로 최상류 위생기구 배수관이 수평지관에 접속하는 위치 직하에서 입상해서 통기 수직관에 접속하는 통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통기관은 뭐 간단히 한번 좀 볼까요? 간단히 몇 가지만 이제 그중에 더 이게 각 층의 수평지관이 있다, 수평지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수직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관이든지 했을 때 보시면, 자, 여기 그 회로 통계는 최소 지금 2개 이상, 최소 2개에서 최대 8개까지 그래서 보시면 위생기구는 이 위생기구, 이생기를 재서 보면 최대 이 몇 개까지냐면 최소 2개, 최대 8개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의 통계관을 가지고 최대 몇 개까지를 담당하더라. 8개까지 최대 담당하더라. 그게 무슨 통계관? 이게 이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회로 통계.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부터 그걸 입상해서 이거를 연결할 거냐. 그래서 이 수직관의 기점으로 가장 멀리 있는 게 이게 최상류죠. 그러면 최상류 위생기구 아래 이걸 내서 이거를 교점을 뽑아서 이거를 수평지관을 통해서 이렇게 수직관에 이거를 연결시킨다. 그래서 이제 최상류, 이 수직관부터 가장 멀리 있는 걸 최상류, 그 위생기구 바로 직하라는 거 위생기구 바로 아래에서 여기 입상을 해서 통기 수평지관에 접속을 하고 수직관에 접속한 걸 이걸 지금 이제 보시면 회로 통기관이 이게 지금 회로 통기관이다. 회로 통기관에 관한해서 지문 하나 봐두시고 일단 지문 하나. 광경은 지금 두 번째 나와 있죠. 광경은 최소 30 이상으로서 배수 수평지관과 통기 수직관의 작은 쪽 광경이 얼마? 2분의 1으로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하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도피 통기관입니다. 도피는 지금 일단 1번부터 해서 뭐 5번까지 뭐 다수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보시면 지문에 1번 회로 통기관의 통기 능률을 촉진하게 설치합니다. 이게 무슨 통기관? 도피입니다. 도피는 그냥 쉽게 말하면 단독 기능보다는 이 회로 통계 최소 2개 최대 8개까지 담당하는 건 당연히 뭐가 떨어져요? 통기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통기 능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게 이제 도피 통기관의 역할이 되는데, 일단 1번이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상부 수평지관의 오수나 배수를 받는 배수 수직관에 4개 이상의 대변기 배수를 받아 연결하는 회로 통기를 하는 배수 수평지관에 도피 통계를 설치합니다. 네. 3번. 자, 브랜치 간격의 수가 11개 이상인 건물의 오수와 배수직관에는 최상부층에서 시작할 때 10개 브랜치 간격마다 뭘 설치합니까? 도피 통기관을 설치한다라고 해서 지문하고, 그 다음에 4번. 최하류 기구 배수관과 배수 수직관 사이에 설치한다고 그래죠. 그래서 지금 3번에 지금 나와 있는 브랜치 간격이라는 거 밑에 이제 그 당구장 표시 가보시면 배수 수직관에 연결된 수평지관 사이에 그 수직거리를 몇 메터로 보는 것, 2.4m 이상인 간격을 뭐라고 그랬어요? 브랜치 간격이다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수평지관이라는 게 쉽게 이게 이제 수평지관인데 이 수평지관하고 요 수평지관 간격이죠. 이거는 여기 이 간격, 여기는 이 수평지관과 수평지관의 간격을 브랜치 간격이라고 해서 브랜치 간격을 해서 이거를 몇 메터면 이게 2.4m로 보는 2.4m니까 2.4m 간격으로 하니까 여기는 수평지관과 수평지관 사이를 몇 메터로 보는 거죠? 2.4m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랜치 간격 그 2.4m 이상인 간격을 말하는 거고, 3번에 가면 두 번째 줄에서 이제 보시면 최상부층에서 시작하여 몇 개 층에 10개의 브랜치 간격, 10개 브랜치 간격은 어떻게 돼요? 쉽게 이 10개라는 것은 이 수평지관, 수평지관 2.4m로 봤을 때 최소 이 수평지관, 이 10개마다 뭘 설치하는 겁니까? 이때 도피 통계관을 설치해서 회로 통계관의 통기 능률을 촉진시켜 줍니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지문은 5번의 광경까지 한번 보시되, 이 도피 통계로 포인트가 되는 건 동그라미 1번 역할 왜 하냐,
회로 통해 통기능을 촉진합니다. 그러면 4번 어디에다 이거를 입상해서 이거를 연결할 거냐 그래서 최하류 기구 배수관과 배수 수직관 사이에 그러면 최하류란 건 이 수직관의 기점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이게 지금 최하류 위생기구죠. 그러면 요 최하류 위생기구와 배수 수직관 사이 여기에 입상을 하는 거에서 여기에서 이제 뽑아 입상을 해서 그를 수평지관을 통해 어디에 수직관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회로 통해 통기 능력을 촉진하는 이게 무슨 통기관? 이게 지금 도피 통기관입니다. 도피 통기관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총 5가지 중에 1번하고 문항 4번 그 두 가지 조금 포인트 잡아서 1, 4번 좀 포인트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습식입니다. 습식은 배수 수평지관 최상 위생기구 바로 아래 접속하여 습식 통기관의 포인트가 되는 게 그 지문 혹시 주는 게 배수와 통기 역할을 겸한다. 그래서 배수와 통기 역할을 겸용한다는 지문을 좀 무슨 통기관 찾나요? 습식 통기관 찾습니다. 광경은 뭐 30 이상으로 한다 해서 습식 통계의 포인트는 지문의 두 번째 줄에 넘어가는 배수와 통기 역할을 겸합니다. 이제 거기에 습식 통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결합 통기관. 자, 결합은 지금 일단 1번부터 여기도 4번까지 나와 있는 지문들 중에 보면 자, 1번 읽어보. 일단 여기는 고층 건물에 5개층마다 설치합니다. 1번, 2번. 자, 여기는 무슨 관을 연결하는 거예요? 배수 소직관하고 통기 소직관을 접속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시면 관을 연결합니다. 그럼 여기 이게 지금 무슨 거예요? 이게 지금 배수 수직관입니다. 이게 통기 소직관. 그럼 결국 이 통기 소직관하고 배수 소직관을 연결한 이게 무슨 통기관? 이걸 연결한 이게 결합 통기관이죠. 결합 통기관은 지금 보시는 대로 뭐를 연결했다? 배수 소직관하고 통기 소직관을 연결한 게 무슨 통기관? 결합 통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결합 통기관은 그와 같이 동그라미 1번에 따라서 그럼 일단 중요한 건 어디로부터 입상을 해 설치합니까? 이때는 배수 소직관으로부터 분기 입상, 통기 소직관에 접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결을 하는 건 어디로부터 입상을 합니까? 이때는 요 배수 소직관부터 입상해서 통기 소직관으로 입상 요걸 연결해야지 뭐 하더라. 이렇게 해야지 이 소직관을 통해 내려온 물이 어디로 이 통기관으로 통기 소직관 들어갈 수가 없겠죠. 물은 인유대로 끌어올리지는 올라갈 수 없다 보니까 이와 같이 연결을 해야 수직관의 물이 통기 수직관에 들어가지 않고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 배수직관하고 이걸 연결시키는 건 뭐 때문에 그랬더라? 배수관 내에 정체되는 이 정체된 물을 공기를 어디를 통해서 수직관, 이 통기 수직관을 통해 밖으로 빼주면 어떻게 돼요? 이 배수관에 공기가 정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가요? 배수관의 통기 능력이 좀 촉진되죠. 그 목적에 따라 뭘 설치합니까? 결합통에 설치는 중요한 건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어디로부터 입상한다? 배수 수직관부터 입상해서 통기 소직관 쪽 입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들어가지 않겠더라. 이제 그러게 하나. 결합통기관은 동그라미 2번, 그리고 3번은 그 목적이죠. 배수직관과 통기소직관을 접속하는 것으로서 배수직관의 압력 변동을 완화하게 설치합니까? 네. 광경은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대로 최소 몇 밀리라고 최소 얼마인가요? 50 이상으로서 접속되는 통기소직관과 배수직관의 작은 쪽 광경 이상으로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신정통기관입니다. 신정통계는 보시면 여기는 배수직관 상부에 광경을 축소하지 않냐고 연장해서 대기 중에 개구시킨다고 그랬어요. 신정통계는 보면 이와 같이 통기관이 이 수평지관이나 이 통기 수직관 설치되냐, 즉 규모가 작은 소규모 건축물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 배수관, 이 배수입구 하나를 가지고 무슨 역할까지 통기관까지 연결하다 보니 신정통계라는 보시면 여기는 보면 신정통계는 규모가 작은 건축물이 있어서 규모가 작은 건축물 따로 이와 같이 수평지관이나 통기 주관을 설치한 게 아니라 요 통기관 요 끝에다 이 배수입관 끝에 요걸 연결해서 이거를 대기 중에 이거를 개구시키는 이게 무슨 통기관? 이게 지금 신정통기관이에요. 신정통기관이니까 신정통기관은 따로 뭐가 설치 안 돼 있어요? 통기 수평지관이나 주관이나 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규모가 작은 건축물이 있어서 요 배수 수직관의 끝을 이걸 연결해서 이 건물 밖에 건물 외부로 개구시키는 역할에 이게 무슨 통기? 이게 신정통기관입니다. 부분들은 여기는 따로 통기 수평주관이라서 수평지관은 설치되지 않죠. 여기도 이제 보면 광경은 보시면 광경은 2번에
신정통계는 관경은 배수 수립관의 관경 이상 최소 연결되는 요 배수 수립관의 관경 이상으로 이 신정통계는 관경을 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정통계는 하나 봐두시고 그 다음에 공용통기관입니다. 공용통기관. 1번에 이계 트랩이나 트랩이 달린 기구와 같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때 기구 배수관의 교점에 접속되어 입상한다고 돼. 관경만 40 이상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용통계관은 이렇게 보시면 공용통계라는 것이면 예를 들어 위생기구를 2개를 담당하는데 그러면 위생기구 2개 담당하는 2개 위생기구 어디에 연결을 접속을 시켜서 그걸 뺄 거냐 했을 때 일단 위생기구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있다고 보시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 위생기구가 나누는 교점, 그래서 이 교점을 통해 배수관을 통해 배수가 흘러갈 거고 여기서는 물이 이 교점과 연결된 기구 배수관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때 이게 지금 공용통기관이에요. 공용통기관입니다. 공용통을 쉽게 보면 2개 위생기구가 나뉜 이 교점에 이거를 분기 입상을 여기 연결해서 분기 입상을 해서 이거를 통기 수직 주간에 연결을 해서 이거를 통계하는 이게 무슨데 이게 공용통계를 보시면 돼요. 부분들은 자 공용통계관 하나 일단 지문 하나 봐주시고요. 그다음 반송통계관입니다. 반송통계는 대부분 보면 위생기구들은 거의 보면 벽에 거의 근접에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반송통기관은 거의 벽에서 일정 거리 이격을 해 설치된 경우죠. 그래서 보시면 반송통계관인데 대부분 보시면 통계관은 거의 대부분 이게 이제 구조체 바닥이라고 하면 거의 이 벽면에 거의 근접을 시켜서 통계에서 그 위생을 설치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한 반송 통계라는 여기는 예를 들어 벽에서 이 벽이 지금 벽면이라고 하면 벽면보다 일정 거리를 이격을 시켜서 뭐 여기 벽면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격을 시켜서 설치만 여기다가 이와 같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만약에 뭐 세면기가 설치됐다. 세면기가 뭐 설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세면기가 설치했다고 볼까요? B트랩이 설치가 됐어서 이렇게 이제 설치됐을 때 이때 어떻게 통계할 거냐? 벽면에 있으면 이 벽체 내로 그걸 보내서 이제 그 통기 수평 지관이나 주관을 연결을 시켜 빼면 되는데 벽면에서 실내 일정 거리를 띄우다 보니까 이때 설치 위생규라면 이와 같은 그 반송 또는 여기는 반송이라 표현하기도 하면 이거를 뭐 리턴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송 또는 리턴은 이와 같은 벽면 일정의 거리를 띄워서 실내 측에 설치된 위생기구인 경우에 어떻게 통기할 거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기구 통기관을 그 기구의 물 넘침선보다 높은 위치에 세운 후 다시 내려서 기구 배수관이 다른 배수관과 합류 직전에 뭐 수평부에 접속하거나 또는 바닥 밑을 수평 연장해서 통기 수직관에 접속하는 뭐 통기관 뭐 말이나 여러분이 그 개념만 벽면에서 일정 거리 이격을 시켜 떨어뜨려 설치된 그 위생기구는 어떤 통기 방식으로 통기합니까? 반송 통기관을 설치해서 통기한다. 그 개념만 잡으세요. 내용이 복잡하다고 하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 반송 통기관 봐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특수통기관 또는 특수통기 방식인데 특수통기 방식은 보시면 여러분 특수통기 방식은 방식 일단 두 가지 소벤트 방식하고 섹스티아 방식인데 일단 이 특수통기관은 관이 하나입니다. 뭐만 있어요? 배수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배수관 하나를 가지고 뭐를 합니까? 배수도 하지만 통기 역할까지 겸하는 걸 이제 특수통기관 중에 그 하나가 소벤트 방식입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통기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배수 수립관으로 배수와 통기를 겸하는 방식으로 필요 부속 장치는 공기 혼합 이음새와 공기 분리 이음새의 2개 이음새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벤트 방식의 필요 부속 장치는 2가지입니다. 해서 공기 혼합 이음새, 분리 이음새. 섹스티아 방식입니다. 자, 지문에 가보니까 섹스티아 이음새와 섹스티아 벤트관을 사용하여 유수의 선회력을 주어 공기코어를 유지시켜 하나의 배수 수립관으로 배수와 통기를 겸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수통기 방식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특수통기관인데 여기 특수통계는 여러분이 주어지는 질문의 포인트는 딱 2개로 고르시면 돼요. 2개라는 것은 뭘 고르시냐면 여러분이 여기는 어떤 역할을 갖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역할을 물어보고 여기 지금까지 각계부터 여기 마지막 반송까지는 그 주어지는 통계가 뭘 갖고 시험을 물어봐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라고 물었을 때 역할을 고르는 문제인데 특수통계 방식의 이 2가지는 어떤 역할을 갖고 물어보기보다는 가장 첫 번째는
부속 장치명을 여러분이 알고 있냐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벤트 방식의 부속 장치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섹스티아 방식의 부속 장치 몇 가지가 필요했다? 두 가지인데 이때는 여러분이 이 소벤트하고 섹스티아 방식의 부속 장치명은 여기는 주어지는 지문에 그대로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섹스티아 방식의 부속 장치 두 가지 뭐가 다 필요해? 다 이음새와 그리고 뭐 벤트관이다. 벤트관이다. 그래서 벤트관이다. 앞에다 뭐가 붙습니까? 섹스티아라는 지문이 붙기 섹스티아 이음새와 섹스티아 벤트관이기 때문에 부속 장치명을 가지고 문제를 물으면 그냥 하나 주겠다는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분하죠. 일단 부속 장치명 두 가지 꼭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부속 장치명을 가지고 물어보지 않았을 때 하나 지문을 갖고 혹시 물어봤을 때 하나 주의하실 게 여기는 공기 코어 유지, 공기 코어를 유지한다. 그래서 혹시 지문 중에 뭐가 나오더라? 공기 코어를 유지해서 배수와 통기를 하는 특수 통기 방식이라고 물었어. 그러면 그때는 뭘 선택하시고 그때는 섹스티아 방식을 선택하자. 간단히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특수 통기 방식은 부속 장치명 두 가지인데 섹스티아는 그 주어지는 부속 장치명 자체가 정답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러면 이 두 개가 아닌 나머지 여기 뭐 있어? 공기 혼합하고 공기 분리음새는 소벤트 방식 하나 확인하고 혹시 부속 장치를 갖고 물어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문은 두 번째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이제 특수 통계를 설명하는 지문 중에 공기 코어 유지란 지문을 주면 그때 뭘 선택하시면 되는가요? 섹스티아 방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특수 통계관까지 정리해서 가장 각계 통계관부터 특수 통계관 관련 두 가지까지 정리하시게요. 지금 이제 통계관도 보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실무 같은 경우는 뭐 지난 19회까지는 역할을 주고 통계관에 관한 명칭 자체를 이제 주관식으로 그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그중에 물어 나왔던 게 여기 이 결합 통계관에 등등한 이 양가로 통계관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 지문을 주고 결합을 또 쓰는 아니면 이 역할을 주고 요 신정을 주관식으로 쓰는 그래서 신정하고 뭐 결합을 쓰는 것도 주관식으로 물어볼 만큼 물론 객관식도 문제 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 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뭐 다 외운다기보다 이런 개념의 형태로 통계하더라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굳이 지문을 그대로 다 외우기보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정리한 형태로 마무리하시고요. 근데 명칭 정도는 각계 통계관 뭐 결합이라든가 공용이라든가 반송. 반송은 리턴은 같은 말이니까 혹시 이제 보면 어떻게 이제 정답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이론상으로 정립된 뭐 법령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반송하고 리턴은 뭐 경우에 따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반송 또는 리턴으로 한번 확인하셔서 둘 중에 하나이죠. 이거는 딱 이거라고 정답은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 설비 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보면 어떤 그 주어진 어떤 시설이나 그 명칭 하나로 고정되는 게 있는 게 있지만 또 일부는 명칭 하나가 아니라 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급탕 설비 신축기금의 종류, 신축기금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신축기금 중에 뭐가 있습니까? 5가지 신축기금 중에 신축곡관이 있어요. 그러면 신축기금의 종류에 신축곡관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신축기금의 종류 중에 뭐가 있습니까? 루프형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신축곡관 총에 그 신축기금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신축기금이 있고 그 5가지 중에 하나의 신축기금을 가지고 사용합니까? 네. 그 5가지 중에 신축곡관도 있고 루프형도 있다. 그러면 이때 신축곡관하고 루프형은 다른 신축기금의 종류, 별개의 신축기금의 종류입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신축곡관이라는 표현을 달리 뭐라고 표현해요? 루프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간혹 보면 5가지 신축기금의 종류의 신축곡관도 혹시 루프형의 지문이 들어왔을 때 두 개는 갖춰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갖춰주는 경우는 없고요. 혹시 이제 보면 신축곡관이나 대부분 잡으신 여러분들이 이 종류 중에 5가지 하는 대부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 게 신축곡관이라는 지문이 신축곡관이 5가지 신축기금 중 하나라고 기억하고 계신 게 대부분인데 신축곡관의 다른 명칭이 뭐가 있다? 루프형이라고 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인데 대부분 이거를 또 다른 신축기금의 종류로 착각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신축곡관이나 루프형은 같은 지문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면 반송 통기관을 리턴 통기관 아니면 여관수 배관법을 리버스 리턴 배관법을 한다든가 그러게 이제 해서 명칭들은 전부가 일부 정도는 이렇게 명칭이
같다는 것 정도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게 잠깐 봐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통기권을 좀 마무리하고요. 밑에 이제 가시면 발포존입니다. 발포존. 발포존이라는 건 거품이 발생하는 뭐 그 구역이다. 그래서 원인은 자, 공동주택에서 세탁기, 주방, 싱크대 등에서 세제를 포함한 배수가 위층에서 배수되면 아래층의 기구 트랩에서 분출 작용이 발생해서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어 세제 거품이 올라오는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이 거품이 발생되는 구역을 뭐라? 발포존입니다. 자, 그러면 대책은 두 가지입니다. 배수 수평관의 길이를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짧게 한다. 그리고 저층부, 고층부 배수 계통을 별도로 한다고 그랬어요. 발포존도 이제 벌써 한 2번 이상 뭐 시험을 냈던 부분이 일단 의미만 잠깐 확인하죠. 발포존입니다. 발포존이라는 건 이 흘러내려온 배수 중에 예를 들어서 주방에 뭐 싱크대, 뭐 음식을 세척하는 과정 아니면 세탁기를 돌려서 거품이 섞인 물이 배수가 흘러내려올 수 있죠. 그 흘러내려온 배수 중에 뭐가 거품 때문에 발생하는 그 거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제 발포존인데 여기는 요 배수 수직관이 있으면 수직관에 여기 수직관 흘러는 요 배수 이 수직관에 흘러온 요 배수 중에 뭐가 배수 중에 뭐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거품이죠. 그러니까 이 배수 중에 뭐가 섞여 있다? 거품이 섞여서 이 배수관을 통해 내려오는데 이 배수가 수평관을 통해서 수직관을 통해 수평 주관으로 빠져가는데 문제는 뭐가 있죠? 이 수평관으로 빠져나갈 때 수직관에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배수와 거품이 어디예요? 수평관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면서 뭐는요? 배수는 물은 문제없이 빠져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죠? 거품이 물과 같이 흘러오다가 방향을 틀면서 수직에 거의 수평에 가깝다 보니까 구배는 좌표에 있는 물은 내려가 보는데 뭐가 배관에 정체하죠? 거품이 이렇게 정체하죠. 또 다른 배수가 흘러내려와도 물은 가버리고 이게 배수가 이 거품이 계속 역류해서 올라가다가 이제 보면 지금 그 원인 중에 무슨 작용이 분출 작용이 발생한다. 분출은 뭐였어요? 분출은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분출 작용은 일단 분출 작용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그 설치 개수의 저층부 위생기구에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저층부 위생기구 일단 이 저층이라면 거의 수평 주간에서 거리 높지 않은 거리와 같은 저층부에 뭐가 있다? 위생기구가 있다. 그럼 여기는 위생기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거품이 역류하다가 저층 위생기구의 수평 지관으로 들어가죠. 들어오면 또 위 기구 배수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트랩의 봉수와 같이 밖으로 뿜어내는 무슨 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출 작용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책은 뭐를 짧게 하자는 거예요? 이 수평 주관, 이 관의 길이를 뭐 하자? 짧게 아니면 그 대책이 하나 될 수 있는 거 두 번째가 나와 있는 게 저층 고층부 배수 계통을 뭐 하자? 별도로 하자는 거죠. 별도로 하자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일단은 발포존 하나 봐두시고요. 그다음 종국 유속 종국 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배수관 중에 이제 보면 배수 수직관입니다. 여기는 종국 요석은 뭐냐? 종국 요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종국 요석은 이제 보시면 종국 요석은 여기는 무슨 관의 발생? 이 배수관 중에 이 배수 수직관이 있다. 이게 이제 배수 수직관인데 좀 이걸 크게 그려보면 배수직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설명 잠깐 보죠. 종국 요석. 자, 배수 수직관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속도는 중력 가속도에 급격히 증가하지만 무한정 증가하지는 않는다. 즉 배수가 흐르면서 배관 내벽 및 배관 내 공기와 마찰에 의해 속도와 저항의 균형을 이루어 일정한 유속을 유지하는데 이것을 무슨 유속? 종국 유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개념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뭐가 흘러갑니까? 배수가 흘러가. 이 흘러가는 이 배수가 출발을 여기서 출발했다. 자, 배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배수가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물이 이제 이 아무래도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그 가속도가부터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죠. 빨라지는 건 맞는데 그럼 속도가 계속 무한정 빨라질까요? 빨라지는데 뭐가 여기 보면 요 배관 내 공기 있죠. 이 공기 같은 경우는 이 배관 내 정체 여기서 머무르려고 하지 내려가려고는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는 배수와 어떤 충돌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려오는 물과 이 관대벽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죠. 마찰이 발생하면 내려오는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긴 한데 일정 지점에 가면 속도와 저항이 뭐더라? 일정하더라. 그게 무슨 요소? 그러면 이 빨라지는 이 물의 속도가 이 관대벽에 마찰이나 공기 저항에 의해서 일정 시점, 이 지점이 돼, 이 지점에 왔을 때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속이 속도 또는 저항이 일정하더라. 그걸 무슨 요소? 이거를 전국 유속입니다. 개념은 그럴 거니까 이런 공기라든가 마찰력에 의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 전국 유속. 그럼 전국장은 뭐냐? 보시면 전국 유속에 도달할 때까지 유와 흘러내린 거리라는 건 이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 출발해서부터 이 유속이 일정한 유속이 될 때까지 여기까지 이 거리를 지금 보시면 종국장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같은 표현 이거를 뭐 종국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보면 지문은 종국장, 종국 길이. 종국 요속을 주관식으로 한번 시험을 물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종국 요속 기억하시고 동시에 이 흘러내린 물이 이와 같은 원인의 일정한 유속에 도달할 때까지 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국장 또는 종국 길이에서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에 수력 도약 현상입니다. 수력 도약 현상. 여기는 이제 보면 배수 수평 주간 한번 잠깐 보죠. 수직 주간으로부터 배수 수평 주간으로 배수가 가는 경우 굴곡부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외측 배수는 관벽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흐른다. 또한 배수 수직 주간 내 유속은 상당히 빠르지만 수평 주간 내에서는 이 유속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급격 유속이 떨어지게 되고 뒤이어 흘러내리는 배수가 있을 때는 유속이 떨어진 배수 정체로 인해 뭐가 발생한가요? 수력 도약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도 수력 도약 현상을 달리 뭐라 합니까? 이를 도수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네, 부분들은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수력 도약 현상은 무슨 현상? 지금 도수 현상이라 하는데 여기는 도수 현상은 이건 어디서 발생하? 여기는 도수 현상은 지금 보면 좀 전에 전국 요속은 요 배수 수직 주간에 발생했다면 지금 봐도 이 도수 현상은 어딘가? 여기 수직 주간에도 수평 주간, 이 수평 주간에 발생한 현상을 이거를 도수 현상이라고 그래요. 개념만 잠깐 확인합니다. 도수 현상. 그러면 자, 수직관을 통해 수평 주간으로 이거 방향을 틀어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배수가 내려와서 이 흘러내리는 배수가 수직관에 내려온 물에서는 분명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물론 전국 요속만큼 아니겠지만 그래도 빠른 속도로 내렸던 배수가 이제 수평 주간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직관은 입관 서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내려오지만 수평 주간은 어떻게 돼요? 거의 수평에 가깝다 보니까 물론 9배는 잡아져 있지만 수직관에 비해서는 9배가 거의 수평에 가깝다 보니까 내려오는 배수가 이 수평 주간을 통해 일정 유속을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내려오는 이 배수 수직관에 내려온 배수가 수평 주간의 이 방향을 굴곡 부분에 어떻게 돼? 이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내려오는 거 않죠.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 이 흐름이 내려오면서 이 수평 주간으로 방향을 바뀌면서 이 배관의 흐름이 깨지는 거죠. 흐름이 깨지면 일정의 이와 같이 배관 내에 또 물결을 치는 현상을 발생하죠. 그래서 이 수평들 이 물결 치는 현상이 발생 구간이 그리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한 1에서 2m 사이 내 물결 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물이 서서히 이제 안정화가 되면 흘러가는 즉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 일단 물결이 치는 그 현상을 이거를 도수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달리 수력 도약 현상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라고 해서 수력 도약 현상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거는 배수 수평 주간에 발생한다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래서 그 수력 도약 현상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 배수관의 구배 세 가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 배관 설치 시 주의사항 여기도 먼저 보시면 배관 설치 주의사항 1번부터 쭉 해서 문항 8번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8가지 1번부터 쭉 나와 있는 지문 중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6, 7, 8번만 좀 잠깐 나머지 한번 읽어봐. 6, 7, 8번입니다. 6번은 기구 배수관의 관지름은 이것과 접속하는 기구의 트랩 구경 이상으로 수평 지관의 관지름은 이것과 접속하는 기구 배수관의 최대 관지름 이상으로 배수 수직관의 관지름은 이것과 접속하는 배수 수평 지관의 최대 관지름 이상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배관 설치 주의사항에 따른 6, 7, 8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 7, 8만 좀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 한번 하죠. 여기 이제 보면 쉽게 이제 보면 이 부분을 이걸로 좀 여기서만 잠깐 보시면 여기 배수 수평지관, 수직관, 수평관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위생기구가 있다. 위생기구가 있고요. 위생기구에 담겨 있는 물이 있겠죠. 그럼 여기 세면기에 물이 담겨 있다. 그럼 세면기에 담겨 있는 이 물은 어디를 통과해? 이 위생기구, 이 세면기를 지나서 S트랩을 거쳐서 이제 수평지관, 수직관, 그 다음에 수평관을 통해서 여기 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좀 관에 관한 걸 좀 물어보고 있는데 6번은 뭐 6번은 지금 기구배수관의 관절이 이것과 연결되는 트랩 구경 이상 기구배수관이라고 해서 기구배수관 여러분이 기구배수관은 뭘 말합니까? 기구배수관이라는 것은 기구배수관은 뭘 말하는 거죠? 이 트랩하고 이 수평지관을 연결해준 관이죠. 요게 지금 조금 더 크게 한번 그려서 보시면 이게 S트랩입니다. 요게 전체가 S트랩이 아니면 S트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S트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S트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세면기의 이 S트랩하고 요 배수 수평 그럼 이 지금 보신 대로 여기 이제 보시면 요 배수 수평 지관하고 요 트랩을 연결된 그 관이 필요한 그게 무슨 관? 이게 지금 기구 배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구 배수관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 트랩하고 수평지관, 배수 수평지관 연결되는 관이 무슨 관? 기구 배수관은 이 부분이 S가 여기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S트랩, 이 트랩하고 이 배수 수평지관 연결하는 관이 이게 기구 배수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그럼 결국 이 트랩하고 기구 배수관의 관계는 어디가 더 커야 돼? 관지름은 당연히 물을 받는 기구 배수관 쪽의 관절임이 이 트랩보다 여기보다는 어디가 기구 배수관의 관절임이 더 커야 되겠죠. 그걸 말하는 게 6번. 자, 7번은 지금 그러면 그 기구 배수관 그럼 여기 이제 보면 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요 기구 배수관하고 수평 지관 중 어디가 관절임이 더 커야 돼요? 당연히 수평 지관 쪽에 더 커야 되죠. 그럼 흘러내리는 물은 지나서 이게 누구랑 만납니까? 이와 같이 수직관하고 그러면 수평지관하고 수직관 중에 관절임 어디가 더 커야 돼요? 수직관이 더 크죠. 그럼 수직관 흘러내린 물은 어디로 갑니까? 수평주관으로 가요. 그러면 이 수직관의 지름보다는 뭐가 더 커야 돼요? 수평주관의 지름이 더 커야 돼요. 근데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은 받아주는 쪽의 지름이 더 큽니까? 네. 이제 그 이야기를 6, 7, 8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봐주시고요. 설치 기준은 지금 4가지 1, 2, 3, 4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청소구 같은 경우는 청소구란 건 이제 보시면 여기 배수, 이 흘러가는 배수죠. 이 흘러가는 이 배수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 배수 플러스 뭐가 흘러갈 수 있다? 찌꺼기. 이 흘러가는 물 속에 찌꺼기가 같이 흘러갔을 때, 자, 항상 문제는 뭐예요? 좀 전에 발포전도 뭐가 문제예요? 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 속에는 그 거품이 문제듯이 여기도 흘러가는 배수, 요 찌꺼기가 문제. 거품도 물이 없으면 흘러가지 못하시니 찌꺼기도 배수와 같이 흘러가다가 수평지관이나 수직관이나 수평관을 흘러갔을 때 찌꺼기는 물이 없으면 이동하지 못하고 정체, 여기 일정을 정체할 수 있는데 그 정체 예상 계수에 뭘 설치하자? 지금과 같이 지금 청소구를 설치한 청소구는 이제 보시면 일단 그 설치가 표준 시방서상하고 설계 기준상 그래서 국가건설 기준센터 규정상의 2가지 시방서상과 설계 기준상의 그 청소구 설치에 관한 기준에서 2가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2가지를 좀 나누어서 청소구 설치 기준을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실게요. 이제 그리고 이제 청소구까지 정리합니다. 청소구까지 이제 정리하게 되면 이제 보면 뭐가 다 끝나죠? 이제 배수 설비 있죠. 배수하고 그리고 통기 설비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 통기 설비는 뭐 여기는 법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배수 통기 설비는 법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무 쪽에 출제 빈도 그리고 좀 전에 통기 설비 같은 경우 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뭐 통기관별에다 역할을 뭐 찾는 객관식도 물어보면 좀 전에 주관식으로 신정 통기관에 신정하고 그리고 결합 등의 결합까지를 물어보는 주관식의 문제도 물어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배수 통기를 방금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요 관의 관지름까지 포함해서 배수 통기 설비는 꼭 정확한 정리를 필요해야 될 내용인데
이제 교재가 조금 내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교환으로 정리된 내용들 꼭 확인해 주십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이제 그 자료 교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교재를 어디를 보실 거냐면 교재로 이제 보셨을 때 325페이지, 지금 324페이지 이제 보시면 청소구 설치라고 나와 있는 부분까지가 지금 교환으로 대체 수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 수업 시작은 교재 325페이지부터 좀 쉬었다가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325페이지 교재로 이제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쉬었다가 살피겠습니다.